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0th of May 2021, Monday, now 1: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ltrion, Celltrion Healthcare, and Celltrion JR. 자, 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상승폭이 점점 확대 좀 된 모습이고, 저도 이제 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일단 파키스탄에 수출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에 지금 3시 43분에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셀트리온이 3.56% 상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4%, 셀트리온 제약이 4.17%. 그래서 어찌됐든 3.5%에서 한 4.2% 사이 정도 세 회사가 다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상승이라고 봐야죠. 아마 레키노라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수출하지 않나 싶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부산 의료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험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에서 파키스탄 국영기업인데 POP라고 파키스탄 오더넌스 팩토리스인데 이게 방위 업체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회사 자회사인데 여기서 10만 요게 바이아를 한다고 하는데 요게 사람으로 치면 3만 명한테 맞출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하고 일반인 중에서 지금 확진된 사람한테 일단 먼저 투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파키스탄에서 팔리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 치료제 레키노라가 생각보다 효과가 상당히 좋다,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일단 확인이 됐고, 그런 것들이 벌써 세계 각국으로 알려졌겠죠. 세계 각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금요일날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을 하고, 아마 이번 주에 수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셀트리온 그때 막 팔아서 막 셀트리온 5만원까지 간다는 분이 막 있었는데,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일단 그리고 요 책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해방 이후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그랬더니, 친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건 정말 큰 패착이다. 근대사의 수많은 왜곡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1945년 메가다가 남한을 신다 독재하면서 이승만에게 정권을 세우라고 하다 보니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GR 장군을 찾으니 일본 군에 있던 사람들이 군의 중요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니까 정권의 정통성이 자꾸 약화됐다. 이러한 역사에 대해 우리 세대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특히 젊은 세대는 역사에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안 싸워도 될 문제로 싸우는 것이다.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것은 지금도 큰 놀랄거리다. 어떤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수도 진보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동양이 난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같이 건국했어야 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해야 한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군생활을 할 때 11.6 사태가 발생하고 제대 직후 광주 사태가 터졌다. 우리 직원들에게 대한민국 군대는 시민들에게 총진하면 안 된다. 시민 상대로 자위권 행사는 말도 안 된다. 시민이 돌멩이를 던지면 국민의 군대는 그냥 돌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는 그동안 문제점을 인정하고 혁신해야 한다. 보수가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대신 과잉 민주주의 또한 경계해야 된다. 미국, 유럽은 보수와 진보 모두 독재와 과잉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진보는 너희 그러다가 독재 체제로 갈 수 있다고 하고, 보수는 너희 그러다 과잉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다른 나라와 개념이 다르다. 올드 패션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을 둘로 갈라버린다. 서로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친미 친중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를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를 무시 못할 때 남북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우리가 빌빌거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의 행복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호 왕곱창, 한 줄 평은 잘 익은 묵은 김치와 푸짐한 돼지고기가 만들어낸 구수하고 칼칼한 맛, 직장인들의 작은 행복 공작소다. 1980년이니까 한 40년 좀 넘은 집이네요.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입니까? 서소문로는 제가 많이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김치찌개가 8,000원, 잘라가 10,000원이네요. 소 내장 부위 삶은 것을 잘라라고 하는군요. 서소문 호화마트 홀 맞은편 순화동에 있는 허름하지만 맛과 역사를 자랑하는 김치찌개 집이다. 곱창이라는 상호와는 달리 식사 메뉴는 김치찌개로 더 유명하다. 둥근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있는 옛날 식당이다. 구수하고 칼칼한 맛의 김치찌개가 일품. 세월이 느껴진 오래된 냄비에 묵은지와 푸짐한 돼지고기, 두부 등을 넣어 즉석에서 센 불에 끓여진다. 센 불에 끓여서인지 돼지고기 육수가 잘 배어 맛깔나다. 묵은지여서 국물도 깊은 맛이 난다. 라면 살이 추가도 뺄 수 없는 코스다. 흑미밥에 반찬은 김치, 콩나물, 단무지 등 단촐하다. 주문하면 돼지고기를 추가할 수 있다. 소 내장 부위 삶은 것을 잘라라 하는데 내장고기 냄새가 좀 나지만 식감이 좋아 안주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손님들이 서로 몸이 맞다 하면서 곱창을 구워 먹는 풍경이 연출되는 집이다. 왕곱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런 집입니다. 장호 왕곱창. 어쩐 서민들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진짜 직장인들의 작은 행복 공작소 같은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러닝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어려움의 적전성 찾기. 피드백은 정보다. 정보가 많다는 말은 학습 기회가 많다는 말이다. 정보에 대한 과학적 측정은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얼마나 쉽게 예측하느냐에 기반한다. 우리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피드백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이 계속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다. 좋은 피드백은 반대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야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학습은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따라 영향을 받곤 한다. 많은 사람이 지속적인 실패를 직관적으로 피하는데 이때 피드백이 늘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 문제, 즉 무척이나 성공하고 있다는 피드백의 문제 역시 넘쳐난다. 울트라 러너들은 자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할 수 없도록 환경을 주의 깊게 조정한다.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네. 세 번째, 메타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피드백 유형은 성취에 대한 평가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시험 점수나 측정 가능한 평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유용한 피드백이 있다. 바로 메타 피드백이다. 이 피드백은 우리가 성과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학습 전략의 전반적인 성공도를 평가한다. 메타 피드백에서 중요한 유형 하나는 학습 속도이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내용을 습득하는지 알려준다. 최소한 학습 중인 내용의 어떤 한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준다. 체스 선수들은 옐로우 평점 시스템으로 성장을 추적한다. 법과 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로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자신이 배운 어휘나 저지른 실수를 추적한다. 이 도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이미 사용했던 전략에 집중해야 할 때와 다른 방법을 실험해야 할 때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방식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때는 기존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난 특화학습, 바람직한 어려움, 환경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해 보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메타 피드백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어느 것이 더 잘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다. MIT 챌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종종 문제들을 하위 주제들로 쪼개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체 시험을 봤다. 문제풀이로 직행하는 편이 더 나은가? 아니면 먼저 시간을 조금 들어서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은가? 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학습 속도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좀 비중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저는
수익이 좀 많이 난 종목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조금 마이너스가 난 종목도 오히려 좀 기다려 봐야 될 종목은 갖고 있고, 수익이 변동폭이 거의 없는 종목들을 조금 처분을 하면서 조금 순환매로 요즘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뭐 건설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 주식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금 요즘 못 가고 있지만 앞으로 갈 거지만, 이런 주식은 가급적이면 보유를 하고 다른 부분들 중에서 좀 처분할 수 있는 걸 좀 처분을 하면서 어떤 좀 순환매로 건축이나 조선 중에서 좀 괜찮은 주식들을 조금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 하반기쯤 다시 이런 것들을 팔고 다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주도주로 또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쉘 이 샤웃이 저희가 아마 잉글리시 샤우팅으로 다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쉘 이 샤웃이 입에 좀 잘 안 붙는다 그래서요. 오늘 저녁에 다시 회의를 하니까 이름을 다시 픽스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쉘 이 샤웃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식에 관한 상담, 자녀 교육 상담 하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드리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우리 아들